나스닥 100 ETF 하나만 샀을 뿐인데 AI 시대에 이 모든 혁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무려 100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P 500은요 미국 경제 전체를 담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나스닥 100은 기술 혁신 기업만 모은 프리미엄 테크 세트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나스닥 100은 어떨까요? 나스닥 100도 똑같은 조건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이때부터 만약 내가 50만 원씩 넣은 거지. 어떻게 되냐? 최종 자산은 되고요. 총 수익률은 617%가 됩니다. 김짬보. 자,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들 김짬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룰 때가 된 것 같아요. S&P 500을 딱 시작하려고 있는데 자꾸 뭐가 들려. 나스닥 100, 나스닥 100, 나스닥 100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지난 20년간 수익률이 S&P의 2배래. 그럼 나스닥 100으로 넘어가야 되나? 근데 쓱쓱 바꾸는 거 아니고 장기 투자하라고 했는데 근데 조금 땡기긴 하는데 누가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찐짜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영상끼리 왔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나스닥 100에 대해서 아주 그냥 탈탈탈 털어서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S&P 500의 친구 같은 존재, 나스닥 100이 뭔지, 왜 수익률이 더 높은지, 어떤 ETF 골라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나스닥 100 이제 헷갈릴 일 전혀 없으실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나스닥 100이란 나스닥은 의 약자예요. 1971년에 세계 최초의 전자주식 거래소로 설립이 됐고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주식을 사고 팔려면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컴퓨터로 거래하는 시스템을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IT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상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100은 뭘까요? 우리 S&P 500으로 공부했으니까 느낌 싹 오죠?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탑 100입니다.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모아놓은 지수예요. 금융회사는 왜 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스닥은 원래 기술주 중심의 거래소로 성장했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술 혁신 기업 위주로 구성한 거예요. S&P 500처럼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가는 거 빡셉니다. 편입 변경 규칙이 있어요. 종목 변경은 연 1회고요. 비중 변경은 연 4회.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세 번째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개별 종목 비중이 24% 초과할 경우는 20%로 조정하고요. 4.5% 이상 종목들의 합이 48% 초과 시 40% 조정을 하게 돼요. 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알아서 해준다. 내가 따로 한 개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는 나스닥 100 같은 ETF,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게 짱이다. 그럼 두 번째, 나스닥 100 포트폴리오는 어떨까요?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요, 탑 10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S&P 500이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하루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기술적인 하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챗 GPT 쓴다? 그럼 사실상 엔비디아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이거 지금 맥북으로 보고 있죠. 애플? 진짜. 그리고 요즘 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차 테슬라죠. 그리고 인스타 하루 종일 하니까 그거 메타. 이거 보고 있는 유튜브 어디 거요? 구글 거. 구글 알파벳. 그리고 브로드컴과 팔란티어까지.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나스닥 100의 탑 10입니다. 나스닥 100 ETF 하나만 샀을 뿐인데 AI 시대에 이 모든 혁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무려 100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나스닥 100과 S&P 500 뭐가 다를까? 사실 우리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보여드리면 종목수 당연히 100개와 500개로 400개 차이가 나고요. 상장 거래소 금융주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 같아요. 기술주의 비중이 S&P는 약 30%인데 나스닥 100은 약 50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어떨까요? 당연히 S&P 500에 비해 변동성이 높습니다. 변동성 높다는 건 뭐예요? 수익률 롤러코스터가 있다. 그러니까 S&P 500은요 미국 경제 전체를 담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나스닥 100은 기술 혁신 기업만 모은 프리미엄 테크 세트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네 번째, 나스닥 100 수익률. 여러분, 이거 기다리셨죠? 이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진짜 중요한 숫자를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5년, 10년, 20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준의 수익률입니다. 최근 3년, 5년, 10년, 20년, 그리고 1985년 출범 이후부터 이렇게 수익률을 쫙 봤을 때, 출범 이후부터 보면은 나스닥 100은 14.8%, S&P 500은 약 11.5%예요. 최근 20년 기준으로 한 3-4%의 수익률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기술주 중심이라더니 차이 별로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경기도 오산입니다.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산기가 뭐죠? 복리 계산기. 여러분,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는 순간 3-4%가 엄청 큰 수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런 계산 한번 돌려볼게요. 만약에 그냥 일반 예적금 3%짜리 넣었을 때랑 S&P 500에 넣었을 때랑 나스닥 100에 넣었을 때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월 50만 원씩 20년 투자한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은 S&P 500은 10%로 한번 돌려봤고요. 나스닥 100은 14% 돌려봤을 때 어떤 차이가 나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나스닥 100이요 S&P 500보다 약 2억 7천만 원이 더 많아요. 대박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매달 10%입니다, 매달 14%입니다 라는 고정값을 준 거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리얼 실제로 백테스트 돌리는 거 있죠. 실제로 20년 전에 내가 매달 50만 원 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S&P 500의 적립식으로 50만 원씩 200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넣었다고 딱 백테스트 했을 때 나의 최종 자산은 4억 2천만 원이 되고요. 총 수익률은 254%가 됩니다. 자, 그럼 나스닥 100은 어떨까요? 나스닥 100도 똑같은 조건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이때부터 만약 내가 50만 원씩 넣은 거지. 어떻게 되냐? 최종 자산은 8억 6천만 원이 되고요. 총 수익률은 617%가 됩니다. 상상도 안 가. 2006년이면 제가
때가 6학년 때였거든요. 6학년 때부터 내가 매달 50만 원씩 넣어봤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넣어놨다면 지금 나의 자산은 8억 6천만 원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거 백테스트로 돌려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매달 50만 원 넣는 거 솔직히 힘들 수 있어. 매달 적립식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딱 100만 원 2006년에 넣어둔 거예요. S&P 500에 100만 원을 넣어두다고 했을 때 200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S&P 500 기준으로는 100만 원을 넣어둔 돈이 547만 원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만 원이 547만 원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수익률은 447%. 근데 나스닥 100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넣어놓고 20년 전에 지금으로 하면은 총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차이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좋은 점. 첫 번째는 당연히 혁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섹터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하는 표를 가져왔어요. 정보기술은요, 나스닥이 거의 50%, 55%고 헬스케어 이런 쪽은 오히려 S&P 500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융은 S&P 500에는 거의 13%나 비중이 되어 있는데 나스닥 100에는 아예 금융이 없어요. 나스닥 100은 성장주와 빅테크에 초집중하기 때문에 상승장에 강한 반면 S&P 500은 IT 비중이 크긴 하지만 헬스케어와 금융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 미국 경제 전체를 비교적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이 S&P 500의 특징입니다. 나스닥 100 장점 두 번째는 자동 리밸런싱으로 베스트 100을 유지해준다는 건데요. 나스닥 100은 분기마다 3월, 6월, 9월, 12월마다 리밸런싱을 해요. 성장하는 기업은 자동으로 비중이 증가되고요.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자동으로 퇴출돼요. 그리고 새로운 강자, 꽤나 성장한다, 너 꽤나 혁신적이다, 자동으로 편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가 나스닥에서 급성장했을 때 자동으로 편입이 됐고요. 지금은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럼 여섯 번째, 나스닥 100의 단점은 뭐냐? 여러분 항상 장단점을 다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롤러코스터, 변동성이 정말 커요. 물론 일반 주식보다는 적겠지. 어쨌든 이거 자체도 ETF니까. 하지만 높은 수익률의 대가는 높은 변동성입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 즉 MDD 비교를 해보면요. 닷컴 버블 때는 S&P 500은 49%였는데 나스닥 100은 81.76%. 2008년 금융위기 때는 S&P 500의 안에는 금융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비슷한 하락률을 보였는데 2022년 금리 인상기를 보면요. S&P 500은 25% 하락했는데 나스닥 100은 35% 하락했어요. 왜냐? 기술주는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기술주에 편중되어 있다. 이게 바로 섹터의 리스크가 좀 있는 건데 나스닥 100의 50% 이상이 IT 기술주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장점이자 단점인데 기술주가 잘 나가? 나스닥 100 막 가자 막 폭등하는 거야. 근데 기술주가 안 좋다. 그러면 나스닥 100이 폭락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금리에 민감하다는 건데요. 기술주, 특히 성장주들은 금리가 오르면 불리해요.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 용돈으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용돈 10만 원 받는 거. 두 번째는 1년 뒤에 용돈 10만 원 받는 거.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1년 뒤에 용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10만 원이면 지금 받는 10만 원이 더 좋잖아요. 저금해서 이자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받을 돈이라는 건 지금 받을 돈보다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높아, 예를 들면. 그러면 당연히 그 차이가 더 커지겠죠?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그 내가 빨리 받아서 그 금리로 뭐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추후에 받는 돈이라는 가치가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떨어지는 거죠. 더 빨리 금리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근데 여러분 성장주라는 건 뭘까요? 지금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나중에 엄청 벌 거야 라는 기대로 주가가 형성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벌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니까 주가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2022년에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나스닥 100이 35% 넘게 폭락했어요. 같은 시기에 S&P 500은 25% 정도였거든요. 물론 이것도 크긴 하지만. 그만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금리에 민감하다는 거. 이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위 종목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나스닥 100의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해요. S&P 500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세 개 종목만 해도요 25%가 넘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기업들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이제 흔들리는 거야. 결론은 뭐냐? 나스닥 100은 S&P 500 대비 고위험, 고수익일 수 있다. 그럼 일곱 번째, 나스닥 100 사는 법. 짬부님 저 이제 사고 싶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라고 궁금한 찐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직투랑 국내 상장,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햄버거로 생각하면 쉽다. 미국에서 만든 햄버거, 해외 직투, 한국에서 만든 햄버거, 국내 상장 ETF. 그럼 미국 햄버거, 미국에 직접 상장된 나스닥 100 ETF를 한번 소개해볼게요. 너무 쉬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QQQ랑 QQQM 둘 다 운용사가 같습니다. 대신에 순자산이나 수수료 그리고 한 주당 가격이 차이가 나요. 그럼 국내 상장은 어떤 게 있냐? S&P 500랑 똑같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요.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자산으로 보면 타이거가 7조 원으로 가장 높고요. 수수료도 0.13에서 0.15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대신에 한 주당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는 거의 다 2만 원대인데 타이거만 16만 원대다. 하지만 국내 1위는 지금 타이거가 차지하고 있네요. 그 여덟 번째, 해외 직투할까? 국내 상장할까? 요거 완벽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세금이 남았습니다. 요거 조금 머리 아플 수 있는데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달달달달 외우고 막 이렇게까지는 할 건 아니고 아 이렇게 세금이 되어 있구나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비교를 빠르게 해드리면 매매 차익, 내가 이거를 매도했을 때 그 차익도 나의 소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 직투, 내가 만약 QQQ나 QQQM을 샀을 때는 매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250만 원 정도 벌었어. 세금 안 내요. 근데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22%를 냅니다. 비싸죠? 그러면 국내 상장 ETF를 사면 어떻게 되냐인데, 국내 상장 ETF를 살 때는 총 3가지 계좌에 대한 세금이 다 달라요. 그냥 일반 계좌, ISA 계좌가 있고요, 연금저축 계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연금저축 ISA 머리 아프신 거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음 영상에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계좌는 번 만큼의 15.4%를 내야 됩니다. 제가 왜 맨날 ISA랑 연금저축을 추천하냐면 비과세예요. 절세가 되는 거예요. ISA 종류가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내고요,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9.9%를 매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연금저축이 짱이냐? 세 번째 연금저축은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를 내는 겁니다. 엄청 작아지죠? 이 연금저축이 진짜 약간 대빵인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55세까지 한다는 게 그게 좀 걸려가지고. 그래도 헷갈려요 짬부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해외 직투 QQQ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빼고 그 부분에 대한 22%를 내니까 내는 세금이 총 165만 원이고요. 국내 일반 계좌 1000만 원 수익에 대한 15.4%를 떼가기 때문에 154만 원을 떼갑니다. 근데 ISA 서민형 400만 원까지 봐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하고 그 이후분에 대한 600만 원에 대한 9.9%를 매겨서 요거는 59만 4천 원. 정말 훅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이 1000만 원을 55세 이후에 수령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5.5%이기 때문에 55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절세계좌 삼총사라고 불리는 이 ISA와 연금저축이 왜 절세계좌인지 알겠죠? 근데 짬부님, 이것만 보면 해외 직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외 직투의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환차익,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수익이 내게 되는 거죠. 약간 이어지듯이 달러 자산 확보도 됩니다. 지금같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는 그거에 대한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자 경험인데 미국 시장에 직접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절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ISA나 연금저축 계좌로 국내 ETF를 사서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난 진짜 그 달러 자산 그거 자체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용으로 수수료가 낮은 QQQM을 추천을 드립니다. 9번째, 짬부님 그 QQQ랑 QQQM 정확히 차이점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썰이 있어요. 왜 같은 회사가 똑같은 상품을 2개나 만들었지? 라고 싶을 수 있는데, QQQ는 1999년에 나온 상품이거든요. 근데 수수료가 0.2%로 좀 비쌌어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그러면 우리도 비슷한 ETF 만들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베스코가 2020년에 QQQM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0.15%로 낮춘 거예요. 똑같은 나스닥 100인데 수수료만 다른 겁니다. 이 표에서 딱 차이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100 처음 사는데 해외 직투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QQQM 사면 됩니다. 짬부님, 저 그럼 QQQ 보유자인데 그냥 QQQ 팔고 QQQM 사버릴까요? 아니요. 사실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또 갈아타려면 그것도 매도하면서 세금 내고 해야 되잖아요. 세금 내면서까지 갈아탈 건 아니다. QQQ 보유자면 그냥 계속 QQQ 모아가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10번째, 국내 상장 ETF 사겠어. 어떤 거 고르죠? 라고 묻는 찐짜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빠밤! 요 표에서 딱 보시다시피 국내 상장 나스닥 100도 꽤 있는데요. 일단 순자산 규모로는 타이거가 가장 높고요. 자산 규모가 높다는 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부담 비용, 즉 수수료 같은 경우가 0.15% 이하면 대부분 양호해요. 결론적으로 국내 상장 나스닥 100은 사실 어떤 걸 사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같은 지수 추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규모 높은 거, 수수료 낮은 거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많았던 질문이, 그럼 S&P 500이랑 나스닥 100 같이 사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S&P 500 다 팔고 나스닥 100으로 넘어갈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답하고 싶은데 너무 국밥 같은 심심한 답변이잖아요. 일단 여러분, 저는 둘 다 사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젊기 때문에, 그리고 찐짜리들 알려주려면 제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결국 S&P 500과 나스닥 100 둘 다 단순히 1, 2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오래 머물러야 이득인 ETF들이거든요. 짧게 해서는 적금보다 별로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ETF 핵심은 무조건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오래 머물겠다, 이런 스스로와의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S&P 500은 나스닥 100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고, 나스닥 100은 S&P 500에 비해 훨씬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그 비율을 조절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7대3, 6대4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S&P 500 탑10과 나스닥 탑10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상당수의 기업이 이 포트폴리오에서 좀 겹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성향이 좀 파악됐다 하면은 하나만 사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제가 5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줄게요. 그럼 안녕!